결혼식장 대기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진짜로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떨리는 거지? 혜원아, 괜찮아? 친구 소희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얼굴 하얘졌어. 긴장했구나. 아,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봤다. 너무 많이 화장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다. 소희야, 나 진짜 결혼하는 거 맞지? 아니, 그걸 지금 묻냐? 소희가 웃으며 말을 잇는다. 지금 내 신랑 저기 리허설 끝내고 눈물 고여 있더만. 완전 감동받은 얼굴이던데. 그래. 지훈이. 내 남자.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도 봄이었다. 꽃이 휘날리는 4월, 카페에서 헤드폰을 벗으며 나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한눈에 반해버렸다. 진짜 믿기지가 않아.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지훈이랑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신부님, 아버님께서 뵙자 하십니다. 시아버님이요? 소희와 나는 동시에 눈을 마주쳤다. 잠시 정적. 그럴만했다. 결혼 준비 내내 시아버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전 미팅도 신랑 어머님 혼자 오셨고 예물 예단 때도 바쁘셔서를 이유로 오시지 않았다. 지금 보자고요? 왜? 나는 순간 뭔가 쎄한 예감이 들었다. 안 나가도 돼. 내가 대신. 아니야. 괜찮아. 나가볼게. 예식장 건물 1층 한쪽 복도. 조용한 공간에 시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지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래. 이리 앉아. 앉아.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조그만 테이블이 마련돼 있었고 그 앞에는 서류 하나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결혼 회원 양은 꼭 해야겠나? 네? 그게 무슨?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과 지훈이 절대 결혼해서는 안 돼. 그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죄송한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 안에 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어. 네? 그리고 그 사람과 나의 과거도. 나는 손이 떨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식장에 와 있는 신랑은 지금 저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지훈이는 모릅니다. 절대 모르게 해야 돼. 그 아이는 지금껏 내가 어떻게든 지켜온 아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옆에 서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질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전 이해가. 지금 돌아가.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돼. 당신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건 나도 감당 못해. 그날 결혼식은 멈춰섰다. 하객들은 웅성였고 지훈은 식장 앞에서 나를 애타게 찾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 나는 그 서류를 들고 예식장을 나섰다.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나는 택시를 타고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하객들의 시선도 친구들의 연락도 전부 차단한 채.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를 벗어난 건지 솔직히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봉투 안쪽에서 삐죽 튀어나와 있던 노란빛 서류 끝이 손바닥을 따끔하게 찔렀다는 것만 또렷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현관에 주저앉은 채 봉투를 열었다. 첫 장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은경. 우리 엄마. 엄마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서류들을 넘겼다. 주민등록 초본, 1993년도 혼인 무효 기록, 그리고 정체불명의 병원 영수증 몇 장. 그리고 맨 밑에 있던 낡고 바랜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분명히 엄마와 시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다.
등산복 차림에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2년 9월 3일. 속리산. 은경이랑 나. 재현. 시아버지 이름이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와 시아버지? 두 분이 어떤 사이였던 거지? 단순한 친구? 연인? 아니면 말도 안 돼.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이건 단순한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다는 말 아닌가? 그 순간 문득 몇 달 전 엄마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아니, 지금은 하늘에 있는 엄마 그 유일한 통화. 혜원아, 혹시 결혼식장 위치 어딘지 알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냥 그래도 너 시집 가는 길 마음으로라도 따라가고 싶어서 그래. 엄마 울지 말고. 나 엄마 딸인 거 자랑스럽게 만들게. 응. 그래. 사랑한다, 우리 딸.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엄마가 남긴 기록에서 그토록 원망하고 증오했던 시아버지의 이름을 마주한 거다. 다음 날. 나는 결국 지훈을 만나기로 했다. 식장 이후 24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있었다. 혜원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미치겠어, 나. 우리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혼자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 우리는 그가 자주 가던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가 무슨 말했어? 나는 가방에서 그 서류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거. 당신 아버지가 내게 건넨 거야. 지우는 서류를 넘기다가 사진을 본 순간 멈칫했다.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뭐야 이거. 이게 뭔데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너 몰랐어? 당연히 몰랐지.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그가 정말 몰랐다는 걸. 그럼 아버지가 왜 식장에서 저런 말을 했겠어? 그건 나도 아니 진짜 모르겠어. 엄마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 그분 당신 어머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 지우는 사진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뒤를 넘겼다. 거기엔 낡은 수첩 종이도 하나 끼워져 있었다. 수첩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경이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 아이는 내가 감히 만져선 안 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밑에 굵은 글씨 하나. 이 결혼 내가 막아야 한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차라리 아버지가 내 과거를 들춰낸 거였다면 그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지훈의 부모, 나의 부모,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말하지 못한 역사였다. 지훈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안다면 내가 웨딩드레스 입고 대기실에 있을 때 그렇게 멍청한 얼굴로 리허설 하진 않았을 거야. 나는 그 눈동자를 보며 그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 며칠이 흘렀다.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방 안에 틀어박힌 채 꼬박 사흘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류 속 사진, 지훈의 표정, 그리고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 그 아이는 내가 감당 못해. 그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사흘 동안 지훈은 매일 아침 밥은 먹었어? 라는 문자를 남겼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버리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러다 문득 그가 말했었다. 우리 엄마 너희 어머니 장례식에 잠깐 다녀오셨대. 정말? 왜?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오전 첫 차를 타고 엄마가 잠든 납골당으로 향했다. 납골당에는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 하나 없었다. 엄마의 사진이 붙어있는 작은 봉화남 앞에 앉아 나는 눈을 감았다. 엄마,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해? 그때였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낯선 중년 여인이 내 옆에 앉았다.
검은색 외투에 짧은 단발, 지친 눈빛. 하지만 어딘가 눈매가 낯익었다. 혜원 씨죠? 나는 움찔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저를 아세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 어머니 은경 씨. 내 친구였어요. 네? 그녀는 손끝으로 무릎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다.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그땐 우리가 20살쯤이었나. 같이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나는 기계조립 쪽, 은경이는 품질검사. 근데 거기 그 남자도 있었지.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가 말한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혹시 김재현 씨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지훈이 아버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납골당은 적막했고 나는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해 있었다. 그 둘은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은경이한테 재현 씨는 첫사랑이었지. 근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왜요? 그녀는 낮게 웃었다. 왜긴? 그 집에서 반대했지. 당시에 재현 씨네는 동네에선 꽤 이름 있는 한의원 집안이었으니까. 그리고 은경인 고아원 출신이었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은경이는 재현 씨 아이를 가진 채 혼자 사라졌어요. 나도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었고. 잠깐만요.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걸 느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졌다고요? 그래요. 그녀는 확신하듯 말했다. 분명 그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 아이와 살아볼 거야.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귓가에서 안에서 마음속에서. 엄마가 나를 그 사람의 아이로 낳았다고?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그 여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저랑 지우는 피가 섞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울음이 터졌다. 그 여자가 나를 안았다. 나는 그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재의 문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확인해야 했다. 진실을.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혜원아. 그의 목소리에 나는 다시 울음이 터질 뻔했다. 지훈아. 우리 DNA 검사해보자. 다음 날 아침. 내가 먼저 약속 장소로 나갔다. 병원 근처 인근 조용한 커피숍. 커피는 식고 있었고 마음은 뜨거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나타났다. 머리를 다듬지도 않은 채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잘 잤어?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없이 각자의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DNA 검사 신청서. 각자의 서명을 마친 봉투. 이거 결과 나오려면 일주일 걸린대. 지훈이 힘없이 말했다. 그 사이엔 우리 잠깐만 떨어져 있을까? 그래. 나는 숨을 삼켰다.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등 위에 올려놨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뭐든 간에 나는 널 놓칠 마음 없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손의 온기만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다. 그런데 묘하게 엄마가 남긴 유품들 속에서 자꾸 뭔가를 찾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사진첩, 편지, 그리고 오래된 박스 하나. 박스 안엔 고무줄로 묶인 메모지 뭉치가 있었다. 한 장 한 장엔 일기처럼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1996.3 15 오늘도 밤새 일했다. 혜원이 돌 봐줄 사람 없어 손에 안고 재단했더니 손목이 퉁퉁 부었다.
1997.5. 2. 어린이집 가서 쪽팔렸다. 다들 아빠 얘기하는데 혜원인 아무 말도 못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1999.11. 18. 김재현. 이 이름만 들으면 속이 뒤집힌다. 왜 그런 사람을 사랑했는지. 혜원이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한 장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넘겼다. 그리고 가장 아래 있던 한 문장에 멈춰섰다. 2001.6. 27. 결국 확인했다. 그 아이는 내 아이야. 김재현과 아무 관계 없다. 숨이 턱 막혔다. 내 아이야? 김재현과 아무 관계 없다. 나는 즉시 그 메모지를 가방에 넣고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검사 결과 안 기다려도 될 것 같아. 엄마가 모든 걸 다 써놨어. 그날 밤 지훈과 나는 다시 마주 앉았다. 내가 꺼낸 메모지를 보여주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럼.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야?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거짓말 안 하실 뿐이었으니까. 지훈은 눈을 감고 마치 그제야 처음으로 숨을 쉰 사람처럼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확 잡아당겼다. 야. 그럼 이제 다시 결혼하자. 뭐? 다시 하자고. 웨딩홀 잡고 드레스 입고 우리 이번엔 진짜로. 나는 눈을 껌뻑이며 그를 바라봤다. 그동안 내 심장을 짓누르던 모든 감정들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다. 지훈아. 응? 한 번만 안아줘. 그는 말없이 나를 안았다. 그 품 안에서 나는 꺼이꺼이 울었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감정이 그 울음 속에 쏟아져 나왔다. 며칠 뒤 우리는 다시 예식을 준비했다. 이번엔 소박하게 조용히. 양가 부모도 없이 둘만의 약속처럼. 그런데 예식 전날 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혜원 씨 잠깐 만나줄 수 있을까요? 김재현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문자를 받은 건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불 꺼진 거실 조용한 소파 위에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재현입니다. 그 이름이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조여왔다. 시아버지. 지훈의 아버지. 결혼식 당일 내 앞에서 차갑게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 만나야 하나? 고개를 저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마치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커다란 조각이 따로 있다는 암시처럼. 그리고 나는 결국 다음 날 약속 장소로 나갔다. 낮 3시. 서울 한복판 종로 쪽의 조용한 찻집. 커튼이 드리워진 룸 안에서 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예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눈가도 목도 모두 지쳐 보였다. 앉게.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누가 먼저 입을 열까 보는 신경전처럼. 그가 먼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번에도 낡은 서류 봉투였다. 이게 뭔데요? 보면 알아. 나는 그 서류를 천천히 꺼냈다. 첫 장에는 오래된 병원 명세서. 1993년. 산부인과 기록. 이름 정은경. 그리고 그 아래에 작게 적힌 단어 하나. 인공유산. 숨이 턱 막혔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못했다. 뭐라고요? 은경 씨는 내 아이를 지우고 떠났다. 당시엔 그 선택이 이해되지 않았어.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전혀 달랐다. 하지만요. 그럼 저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내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결혼을 반대한 건 혈연 때문이 아니었어. 나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럼 왜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그 자리에 나와서 폭로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던 그는 결국 입술을 떨며 이렇게 말했다. 은경 씨가 죽기 전 나를 찾아왔어. 엄마가요? 그래. 장례식 직전이었지. 그날 그녀는 내게 무릎까지 꿇더군. 나는 소름이 돋았다. 무슨 얘기를요?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내 딸의 인생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 내 손등이 차가워졌다. 무언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눈물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지. 결국 식장에서 그렇게 폭주하고 말았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 안에 감정이 맴돌고 있었다. 죄책감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둘 다였는지도. 왜요? 왜 그랬어요? 그가 날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무 닮았더군. 그날 당신이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이 은경이 그 시절하고 똑같았어. 정신이 아찔했어. 뭐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았지. 그게 결국 자격 없는 아비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어. 그날 우리는 그 방에서 한마디도 더 하지 않았다. 나는 말없이 자리를 떠났고 그는 일어나지도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만나고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그와 서류 봉투를 주고받은 이야기를 천천히 아주 조용히 털어놨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안았다. 힘들었지. 그 말에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우리 약속 지키러 가자. 무슨? 결혼식. 이번엔 진짜로 너만 보면서. 나는 웃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웃고 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 결혼식은 정말 단출하게 준비했다. 예식장이 아닌 한옥 갤러리의 작은 정원. 하객은 양가 가족도 없이 우리 둘과 가까운 친구 몇 명뿐. 드레스를 입는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와, 이게 진짜 드디어.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소희가 와서 내 드레스 끈을 매주며 말했다. 너 예뻐서 미친 거 알지? 진심으로 지금 울기 직전이다 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진짜 미친 건 이 결혼 2번이나 준비한 우리지 뭐.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가는 거지? 응. 이번엔 진짜로 멈추지 않아. 햇살은 포근했고 작은 음악과 함께 지훈이 정원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한 달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밑이 푹 꺼져 있었지만 그 눈빛 하나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확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확신. 그는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왔네. 그러게. 내가 도망갈까봐 먼저 온 거야. 도망 안 간다는 거 믿고 있어. 그치만 그래도 한 번 더 지켜보고 싶었어. 내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 이번엔 눈에 담고 싶었어. 주례 없는 결혼식.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낭독하기로 했고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혜원아. 처음 너 만난 날이 봄이었지. 그날도 이렇게 바람이 불었고 나는 내 얼굴을 처음 보고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 내가 살아오면서 무너졌던 것들 다시 쌓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만든 사람, 그게 너였어.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단단해지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이제 내 차례였다. 지훈아. 나는 사실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엄마도 나 하나 지키느라 고단했을 거고 내가 기대고 싶을 땐 늘 혼자였어. 그런데 너는 그 혼자였던 시간 위로 불쑥 들어와서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줬지. 나는 아직도 네가 왜 나를 선택했는지 가끔 의심해.
근데 이제는 알아.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였다는 게 중요하단 걸. 지훈아.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면 나는 너의 사람이 되고 싶어. 박수가 터졌고 친구들이 다 같이 울고 웃으며 꽃잎을 뿌렸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손을 맞잡았고 사회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두 분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정원 입구 쪽에서 낮은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가 뛰어오고 있었다. 검은 바람막이 야윈체구 땀에 젖은 이마. 나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그 사람이 소리쳤다. 혜원아. 그 목소리. 익숙한데 너무 오래 잊고 지냈던. 나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봉투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헉헉대며 말했다. 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엄마가 죽기 전에 내게 맡긴 거야.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내 오빠였다. 그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 엄마와도 나와도 모든 인연을 끊은 채. 하지만 오늘 내 결혼식 날 이렇게 불쑥 돌아왔다. 너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안 받았지? 무슨 편지? 이걸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그게 엄마 유언이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았다. 낡은 봉투. 흘러내린 볼펜 자국. 그리고 혜원아. 내가 내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 하객들이 조용히 물러가고 정원엔 우리 가족만 남았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외투를 걸쳐줬고 나는 오빠가 건넨 그 편지를 두 손으로 감쌌다. 지금 읽어야겠어. 오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은 내 옆에 천천히 앉았다. 나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노란빛의 편지지 한 장. 삐뚤삐뚤한 엄마의 글씨가 담겨 있었다. 혜원아. 엄마는 네가 이 편지를 읽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고 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매일 모순된 마음으로 살아왔단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리고 너는 그 애와 결혼을 하려 했거나 했겠지. 혜원아.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네가 3살이던 어느 날 엄마는 자격 없는 사랑을 했단다. 김재현이란 남자. 내 아빠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을 놓고 너희 아빠에게 무릎 꿇고 울며 빌었단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혜원이한텐 아빠가 꼭 필요하다고. 내 아빠는 그런 엄마를 용서했어. 그리고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그 말 한마디로 널 품에 안았단다. 손이 덜덜 떨렸다. 옆에서 지훈이 나를 감쌌지만 나는 그 품에서도 편지를 놓을 수가 없었다. 엄마의 글씨가 엄마의 목소리처럼 들려왔다. 내 오빠. 그 애는 엄마가 지우지 못한 또 다른 죄책감이야. 다른 남자의 아이였단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결국 그 애를 아빠의 호적에 올릴 수 없었어. 그래서 외삼촌 댁에 맡겼지. 어린 나이에 보내면서 엄마는 앞으로 그 애가 날 원망하더라도 절대 다시 찾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단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어. 그 애가 너를 멀리서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나는 무릎을 감싸 안고 고개를 떨궜다. 숨이 안 쉬어질 만큼의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지훈이 내 등을 토닥였다. 너무 많이 혼자 감당했네. 이제 좀 기대도 돼. 나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더 참을 수 없었다. 목이 메어 한마디도 못한 채 엄마의 편지 마지막 줄로 시선을 옮겼다. 혜원아. 이 편지를 다 읽은 지금 너는 분노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엄마를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어떤 감정이든 받아들일게. 하지만 꼭 한 가지만 기억해줬으면 해. 너는 내 인생이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단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그 자리에서 나는 무너져 내렸다. 소리도 없이 울었다.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아무데도 닿지 않을 감정을 토해냈다. 오빠는 멀찍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들고 온 두 번째 봉투는 아직 내 손에 남아 있었다. 지훈아, 우리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었나 봐. 그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아직 끝난 거 아니면 함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나는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놨다. 오빠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전날 우리가 나눈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딱 하나 내게 이 봉투를 건네며 한 말이 기억났다. 혜원아, 이건 엄마가 내 손에 직접 들어가길 바랐던 거야. 절대 아무한테도 먼저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 그 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무언가 단순한 편지 이상의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손편지와 공증 도장이 찍힌 인쇄물이 함께 있었다. 먼저 손편지를 펼쳤다. 엄마의 마지막 글이었다. 혜원아, 이걸 보는 지금의 내가 어떤 표정일지 상상도 안 간다. 혹시 울고 있을까? 아님 또 나한테 서운해하고 있을까? 엄마는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살았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너한테 마음을 덜어놓고 싶었단다. 이 유서가 내 진심의 마지막 기록이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접고 나는 인쇄된 유언장을 펼쳤다. 공증 도장이 또렷했고 그 아래로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따라 내려갔다. 유언장. 유언자 정은경. 본인은 사망 후 본인의 전 재산 및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서울 성북구 모처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지분 포함은 장남 정태준 오빠에게 증여한다. 본인 명의의 예금 3천만 원 및 보험금 전액은 장녀 정혜원에게 양도하며 이는 결혼 후의 생활 기반 자금으로 삼길 바란다. 단, 위 두 자녀는 상속 분할에 대해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하며 향후 본인의 유품에 대한 처리는 장녀의 판단에 따른다. 2024년 월 1. 정은경.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빠는 잠시 날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그 집 넣어줄 줄 알았어. 근데 역시 마지막까지 형이라고 챙겨주시더라. 오빠 난. 아냐. 듣고 싶어서 말한 거 아니야. 그가 고개를 떨궜다. 오히려 그 집 나한테 남긴 게 고맙기도 해. 그 집 네가 안 좋아했잖아. 나는 작게 웃었다. 맞다. 그 집은 너무 오래됐고 햇빛은 잘 들었지만 겨울엔 너무 추웠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꾸짖을 때마다 그 집의 벽지는 울퉁불퉁하게 보였고 나 오빠가 그 집 가져간 거 후회 안 해. 그래도 말이야. 혜원이 넌 엄마랑 끝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 순간 오빠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그가 고개를 돌리는 걸 보고 처음 깨달았다. 그도 엄마를 잃은 아이였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를 가졌었나 봐. 내가 그렇게 말하자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나는 유품 정리를 시작했다. 옷장 안엔 아직도 엄마의 스웨터가 고스란히 걸려 있었고 드라이버 자국난 라디오 위엔 작은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다. 고장 나도 꼭 버리지 마. 안테나 잡으면 아직 소리 나. 그 메모가 그녀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라디오를 틀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 지금 보내주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엄마, 나 잘 살아볼게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리 좀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좀 마음이 가라앉았어.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얘기할까? 무슨 얘기? 집. 어디서 살지? 새로 구한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 꼭대기층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벽에는 낡은 낙서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도배는 나중에 하자. 지훈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 느낌 그대로 좀 살아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벽에 그려진 꽃무늬 좀 촌스럽긴 한데 나쁘진 않네. 결혼식 2번 한 커플한테는 이 정도 빈티지 감성은 필요하지 않겠어? 하하, 그것도 맞는 말이다. 우리는 그날 늦은 밤까지 박스를 풀었다. 엄마의 라디오도 같이 옮겨왔다. 안테나를 잡아당기니 여전히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다. 쯧쯧, 이 고물 아직도 켜지네. 버리지 말랬거든. 안테나 잡으면 소리 난다고. 누가 그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엄마.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함께 앉아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오늘 우리 엄마가 꿈에 나왔어요. 늘 걱정만 하던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웃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목소리에 숨이 멎을 뻔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닮은 울림. 그리고 이제 정말 괜찮다고, 이젠 내 몫의 삶을 살라고.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라디오 너머, 시간 너머로. 엄마가 진짜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아. 응? 나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이제 누굴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과거도 상처도 심지어 나 자신도. 지훈이 내 손을 잡았다. 창밖엔 바람이 불었고 우리가 새로 산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 사이로 낡은 집 안에 새로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로서도 아닌 자신으로서의 인생을 살기로.